안녕하세요. 컨텍스트를 통한 상태 관리 발표를 맡은 아프리카 TV의 권용민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컨텍스트 패키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 발표 대상은 어디까지나 고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컨텍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컨텍스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표를 계기로 그런 분들이 컨텍스트 패키지를 좀 더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컨텍스트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인지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제가 준비한 4가지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컨텍스트 패키지가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패키지의 최상단에는 주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API 경계를 넘어 작업들 사이의 데드라인, 취소 신호 및 요청 스코프의 값을 전달하는 타입이고, 두 번째로 들어오는 요청에는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나가는 요청은 컨텍스트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들은 컨텍스트를 전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값을 포함하거나 취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컨텍스트 타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컨텍스트라는 패키지에서는 모든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데드라인 메서드는 해당 컨텍스트가 만약 언제까지 끝나야 하는 그런 기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한에 대한 타임 값과 그리고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리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one 메서드는 만약 해당 컨텍스트가 취소될 수 있는 컨텍스트라면 빈 스트럭트 채널을 만들어서 취소되었다는 시그널을 빈 스트럭트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메서드는 만약 취소되었을 경우에, 컨텍스트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취소되었음을 명시하는 에러가 반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메서드는 해당하는 컨텍스트가 만약 상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해당하는 키에 값이 존재한다면 해당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닐이 반환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컨텍스트를 만드는 함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텍스트에는 백그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아까 보여드린 컨텍스트 인터페이스 중에서 그 어떤 기능도 활용할 수 없는, 그냥 비어있고 닐이 아니고 아무런 값도 가지고 있지 않고 데드라인도 없고 취소도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형태의 컨텍스트입니다. 대신 이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는 항상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인 메인 함수에서 생성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는 프로그램 내에 생성되는 모든 컨텍스트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두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투두 컨텍스트도 백그라운드 컨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특성이 동일하나 백그라운드와 달리 다른 컨텍스트의 부모로서 동작을 할 수는 없고, 항상 아직 내가 컨텍스트를 넘겨줘야 될지 넘겨주지 않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생성해서 넘겨주는 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로부터 파생 컨텍스트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은 컨텍스트들이 넣을 수 있고, 이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메서드랑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슬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의 with 캔슬 함수에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를 넣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취소될 수 있는 캔슬 컨텍스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취소될 수 있다 이고, 두 번째 특성이 해당 취소 시그널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캔슬 함수를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해당 캔슬 함수를 호출하면 미리 던 메서드를 통해 받아놓은 채널에 빈 스트럭트 값이 전송이 돼서 시그널로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with 데드라인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를 넣으면 타이머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머 컨텍스트의 경우에는 타임아웃 되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캔슬 컨텍스트와 달리 해당 데드라인이 되면 자동으로 캔슬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어떤 메서드를 통해 생성한 빈 스트럭트를 받는 채널에 시그널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캔슬 컨텍스트와 이거 타이머 컨텍스트는 둘 다 해당하는 취소 신호를 해당 컨텍스트를 상속받은 자식 컨텍스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컨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의 with 밸류 함수를 통해 부모 컨텍스트와 키 값 그리고 밸류 값을 넣게 되면 해당 키와 밸류를 가지는 컨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릴 때 나왔던 것처럼 컨텍스트에 밸류 메서드를 호출해서 해당 키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 어떻게 컨텍스트 사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제 전에는 새로 추가되는 1.21 버전에 새로 추가되는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작업 영역에 대한 정의 및 제한 설정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다음 순서로 로그인을 구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웹서버 전역에 대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웹서버 전체의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핸들러에 해당 컨텍스트를 전달하여 상속받게 해서 웹서버가 종료되었을 때 같이 핸들러의 모든 동작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레디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조회를 하기 전에 핸들러 내부에서 타이머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조회하는데 타임아웃을 둘 예정입니다. 그럼 코드를 보겠습니다. 시그널 패키지에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시그널 패키지에는 notify context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함수를 이용하면 똑같이 캔슬 컨텍스트를 생성하지만 해당 캔슬 컨텍스트가 동작하는 트리거로 OS 시그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웹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스를 생성하고 미들웨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모든 라우터에서 동작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위에서 생성한 컨텍스트를 전달하기 위해 HTTP 리퀘스트에 with context 메서드를 호출해서 리퀘스트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핸들러에 리스폰스 라이터와 리퀘스트를 넘겨주어서 핸들러를 동작시킵니다. 그러면 인터럽트를 받아 컨텍스트가 캔슬되었을 때 웹서버뿐만 아니라 로그인 핸들러 내부에서도 캔슬 시그널을 전파받아서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HTTP 서버 객체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고루틴을 실행하여 앞서 만든 컨텍스트에 돈 메서드를 호출하여 캔슬 시그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시그널을 받으면 서버 종료를 위한 최소한의 타임아웃을 적용하여 HTTP 서버에 셧다운 메서드를 호출하고 서버를 종료합니다. 이때 사용한 with timeout 함수는 아까 보여드린 with deadline 함수와 거의 동일한 동작을 보이지만 패러미터로 들어가는 값이 with deadline의 경우에 time now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동작을 하겠다라는 값을 더해줘서 넣어줬지만 with timeou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 동안만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그 시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서버를 실행하고 셧다운으로 종료되었을 때 반환되는 서버 클로즈 에러가 아닐 때 패닉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맞춰서 서버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핸들러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with timeout 함수로 5초간 유효한 타이머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폼에서 id 값을 가져와 생성한 컨텍스트를 이용해 레디스와 db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계정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앞서 웹서버나 로그인 핸들러와 달리 또 새로운 5초간의 작업 영역을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캔슬 컨텍스트와 타이머 컨텍스트를 이용해 작업 영역을 구성하는 예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청 범위 안에서의 데이터 전파입니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JWT로 인증을 하는 로직을 가정하겠습니다. 미들웨어에서 JWT에 대한 검증을 하고 클레임을 같이 파싱해서 컨텍스트에 넣은 후 핸들러에 전달해서 핸들러에서 처리하는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컨텍스트의 밸류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any 타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는 강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any 타입 간의 비교해서 타입의 일치 여부와 값 일치 여부 둘 다 검사하게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타입 알리아싱을 통해서 새로운 타입을 생성한 후 놓게 되면 컴파일단에서 해당 타입 간 런타임에서 해당 타입 간의 일치 여부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비교 연산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밸류 컨텍스트에 키를 넣을 때 이 코드처럼 빈스트럭트를 알리아싱해서 사용하는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코드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핸들러 안에서는 로그인 라우트 외 모든 부분에서 JWT를 검사하기 위해 디폴트 구문의 핸들러를 추가해 줍니다. 밸리데이트 토큰 함수에서는 리스폰스 라이트와 리퀘스트를 받아 리퀘스트에 포함된 토큰을 인증합니다. 이때 리퀘스트를 넘겨주면서 컨텍스트 with value를 통해 상위 컨텍스트에 JWT의 시크릿 키를 같이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밸리데이트 토큰 내에서는 해당 컨텍스트 안에서 해당 JWT 시크릿 키를 가지고 와서 JWT를 검증하고 토큰을 검증하고 클레임도 같이 받아오게 됩니다. 밸리데이트 토큰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더에서 먼저 토큰 정보를 가지고 오고 토큰이 없다면 총 리스폰스 라이터의 400일 에러와 400일 에러를 쓰고 JWT map claims and nil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토큰 구조체에서 밸리데이트 멤버를 확인하여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토큰 내부에 클레임 멤버가 지정한 타입이 맞는지 검사하여 통과되면 클레임을 반환합니다. 이 함수 내의 모든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다 생략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HTTP 리스폰스 라이터의 401 에러를 쓰는 것과 nil을 반환하는 과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핸들러에서는 리퀘스트의 컨텍스트에서 클레임을 추출하여 요청한 아이디와 동일한지 검사하고, 어드민 핸들러에서는 리퀘스트에서 클레임을 추출하여 어드민 여부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청 범위 안에서의 데이터 전파였고, 밸류 컨텍스트를 통해 요청 스코프 내의 데이터를 전파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제에 앞서 이번 고 1.21에 새롭게 추가되는 컨텍스트 애프터펑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 패키지의 애프터펑크 함수는 매개 변수로 필이 취소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제 코드에서 미리 백그라운드 컨텍스트가 아니라 with 캔슬을 통해서 캔슬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펑크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캔슬 컨텍스트를 놓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컨텍스트가 취소되었을 때 실행될 함수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루틴을 하나 만들어서 컨텍스트의 돈 메서드로 생성된 빈스트럭트 채널의 값을 받고 취소가 되었을 때 해당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작업 종료 후 소멸자 역할에 대한 소멸자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TCP 기반으로 동작하는 간단한 서버를 가정할 예정입니다. 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저희는 간단한 프로토콜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프로토콜은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 헤더의 스펙은 해당 메시지의 순서와 페이로드가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 그리고 페이로드의 전체 길이가 몇인지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바디는 헤더에 명시된 페이로드 전체 길이만큼 바이트를 읽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오전에도 나왔던 대로 해당 헤더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생성하고 끊으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싱크풀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아낄 수 있고 성능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헤더에 포함된 필드는 모두 64비트이므로 다음과 같이 64x64 타입으로 작성을 하고, 싱크풀 구조체를 전역으로 생성해서 풀에서 헤더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TCP 서버에 대한 캔슬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연결을 받기 시작합니다. 핸들러 내부에서 해당 연결에 대한 캔슬 컨텍스트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풀에서 헤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퍼를 통해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런타임 셋 파이널라이저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컨텍스트에 애프터펑크를 이용해서 해당 컨텍스트가 종료되었을 때 싱크풀에 해당 헤더가 반환되도록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컨텍스트는 연결이 끊겼을 때 자동적으로 취소가 될 테니까 해당 연결에 대한 소멸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 전에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되는 with cancel cause 함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의 with cancel cause 함수는 아까의 with cancel이랑 with deadline, with timeout과 마찬가지로 컨텍스트를 받고 캔슬 컨텍스트를 만드는 건 동일하지만 캔슬 메서드의 시그니처가 에러 타입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캔슬을
캔슬 함수를 호출할 때 에러를 넘겨주게 되면 컨텍스트의 커즈 함수를 통해 해당 컨텍스트가 왜 캔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제는 같은 작업 영역 안에서의 에러 전파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P2P의 턴 서버를 가정할 텐데요. 이 턴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피어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모든 피어들은 데이터 전송을 받기만 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보내는 샌더에 문제가 생겨서 리시버들이 데이터를 못 받게 된다면 에러를 전파하기 위해 별도의 전파 로직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로직 필요 없이 이미 전파된 컨텍스트를 통해서 리시버들이 에러를 전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with cancel clause를 적용하지 않은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서버는 간단하게 방금 예제를 일부 수정하여 TCP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리시버 핸들러는 따로 동작할 것 없이 컨텍스트가 종료되면 연결을 끊고 혹시 전송해야 할 메서드가 있으면 alert 큐를 통해 받은 정보를 그대로 전송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메인 함수에 아까 나오지 않았지만 alert 큐를 관리해주는 로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샌더 핸들러는 리시버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트 변수와 수신된 데이터를 쌓아둘 메시지 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루트를 생성해서 메시지 큐에 수신된 데이터를 쌓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반복문을 돌며 리시버 채널에서 새로운 리시버 커넥션이 들어오면 리시버를 추가하고 메시지 큐에 전송받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엔 리스트를 순회하며 리시버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리시버 핸들러까지 공유하려면 메인 함수까지 샌더가 에러를 올린 후에 메인 함수에서 alert 큐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샌더가 무조건 하나고 리시버만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이 되었지만 만약 여러 샌더가 여러 리시버들에게 전송을 하게 된다면 그 채널이 여러 개가 된다면 코드가 더 복잡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럼 cancel clause 컨텍스트를 적용해서 작성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컨텍스트를 위와 같이 with cancel clause 함수로 수정합니다. 주석 처리된 부분처럼 with deadline clause나 with timeout clause처럼 데드라인과 타임아웃을 넣으면서 똑같이 에러를 넣어서 자동으로 타임아웃이 되면 해당 에러가 세팅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더 핸들러에서 발생한 에러를 전파받으면 캔슬 함수로 넘겨줘서 해당 캔슬 컨텍스트에 에러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시버 함수를 수정해서 컨텍스트의 캔슬 시그널을 받으면 컨텍스트 커즈 함수를 이용해 에러를 꺼내고 부가 작업을 한 후에 종료하도록 합니다. 캔슬 커즈를 사용하면 다른 전파 로직 없이 컨텍스트만으로 쉽게 에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예제였고 결론적으로 아까 나왔던 예제들의 작업 흐름을 제어한다거나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거나 특정 작업이나 객체에 대한 수명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에러 정보를 컨텍스트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